해외에서 일본에 오신 여러분, 평소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신가요? 운전 중에 아찔했던 적이 있거나 일본의 교통법규가 잘 이해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당하지도 않기 위해 일본의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교통예절을 함께 익혀봅시다. 먼저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운전면허증 외에도 제네바 협약에서 정한 양식에 부합하고 고난 있는 발급기관이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 후 1년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중에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국가 및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공식 기관에서 발행한 일본어 번역문을 함께 지참하면 입국 후 1년 또는 면허증 유효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번역문은 공식 기관 등에서 발급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Let's drive! 먼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주행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우측 통행인가요? 아니면 좌측 통행인가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에요. 우리도요. 우리나라도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감각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회전할 때 실수로 오른쪽 차로로 들어갈 뻔한 적이 위험했네요. 좌측 통행에 익숙해질 때까지 항상 신중하게 운전합시다.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음주입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와, 위험하네.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시야가 둔해지고 이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만취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음주 상태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처벌을 받는 것은 운전자만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탁하거나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사람,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시게 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할 거라면 술을 마시지 마세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핸즈프리는 괜찮을까요? 핸즈프리 사용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통화에 집중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핸즈프리용 이어폰을 사용해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통화하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해야 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통화합시다.
또한 내비게이션 역시 운전 중 조작하거나 화면을 계속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전에 미리 설정을 마치고 운전에 집중합시다. 자, 이제부터는 외국과 일본의 교통법규 및 교통예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교통법규 중 어떤 점이 가장 헷갈렸나요? 아무래도 교통표지판이겠죠. 예를 들어 저 빨간 삼각형 표지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지판은 정지, 즉 일시정지 표지입니다. 일본에서는 거꾸로 된 삼각형인데 많은 나라에선 팔각형이죠. 맞아요. 우리나라도 팔각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스탑이라고 적힌 표지판도 있지만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의미를 모른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좌우에서 달려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지판의 모양과 의미를 꼭 기억해 두세요. 파란 바탕에 버스 그림이 있는 표지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지판은 전용 도로입니다. 노선버스 등 특정 차량 외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 표지판은 우선도로입니다.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지만 뒤에서 노선버스 등이 접근하면 우선 차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표지판이 있으니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통행 표지판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 금지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통행 도로의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 진입하면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횡단보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는 도로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표시를 보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주의하세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모두 건널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항상 주의합시다.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몰라 아찔했던 적이 있나요? 빨간 신호등이 떼었어요. 회전하려다 직진 차량과 부딪힐 뻔했어요. 빨간 신호에서도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허용되는 국가나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빨간 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직진은 물론 우회전과 좌회전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빨간 신호라도 아래에 초록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해당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록 신호로 바뀐 뒤 우회전을 하려다가도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록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맞은편 차로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맞은편 차로에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앞차와는 추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차량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속 60km로 주행하고 있을 경우 그 기준은 2초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2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약 33m입니다.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기준으로 2초 이상 지난 후에 내 차가 그 지점을 통과하도록 하면 적절한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세요.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급차 119번에 신고하고 오퍼레이터의 지시에 따라 지혈 등 가능한 범위 내의 응급 조치를 취하세요. 부상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 110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와, 정말 예쁘다. 우리나라는 눈이 안 오는데 가보고 싶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일반 타이어로 눈길이나 빙판길을 주행하면 차가 멈추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스터트리스 타이어나 타이어 체인을 장착해 두세요. 스터트리스 타이어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설 시 체인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스터트리스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더라도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지 않으면 규제 구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폭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체인을 준비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장착 연습을 해두세요. 자, 출발합시다. 맞아요.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입니다. 차에 타면 무의식적으로 착용하죠. 그렇다면 뒷좌석은 어떨까요? 안전벨트는 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착용합시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어린이용 카시트 사용이 의무입니다. 아울러 만 6세 이상의 어린이라도 체구가 작은 경우 등에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란 무엇일까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시속 20km를 초과해 주행할 수 없으며 차체 크기나 출력 등이 정해진 기준 이하의 이동수단입니다. 운전하기 위해 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만 16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 부착 오토바이보다 좀 더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것이군요. 하지만 면허가 없는 만큼 교통법규를 스스로 확실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번호판 부착 및 표시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빌려주거나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헬멧 착용은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타볼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착용합시다. 차도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도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하며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회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초록신호의 교차로를 직진해 건너편까지 간 뒤 그곳에서 정지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앞쪽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면 진행합니다. 이른바 2단계 우회전 방식입니다.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운전하고 신호 위반 등 일정한 위반 행위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 운전자 강습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즐겁게 타야지. 어땠어? 기분 최고야. 다음으로 자전거의 교통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제가 탈게요. 자전거는 법적으로 경차에 해당하므로 차도 통행이 원칙이며 왼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차도 쪽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뀐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출발합시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금지입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이나 음주상태 운전을 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운전은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음주상태 운전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부탁하거나 함께 차량을 탄 사람,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시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야간에는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보거나 통화하는 행위 역시 법규 위반입니다. 법규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를 운전하며 신호 위반 등 일정한 위반 행위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자전거 운전자 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시 헬멧 착용도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시다. 2026년 4월부터는 자전거 교통 위반 알림 제도, 이른바 파란 딱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신호 위반, 일시정지 불이행, 보도에서의 보행자 방해,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악질적이고 위험한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반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전거도 차량입니다. 교통법규를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페달이 달린 전동 바이크를 알고 계신가요? 이는 원동기와 페달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원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고 페달을 사용해 주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자전거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전동 보조 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페달이 달린 전동 바이크에 해당합니다. 오, 와우. 타보고 싶다. 하지만 이것은 자전거가 아니라 일반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으로 분류됩니다. 겉모습은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자전거가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도로를 주행하려면 번호판 부착 및 표시, 방향 지시 등 차량 안전 기준 충족,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헬멧 착용은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본에서 매진하고 있는 일과 학업, 그리고 소중한 일상은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모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법규를 확실히 익혀 이곳 일본에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